시장 달래기예요. 여름을 지나면서 SLR 규제 완화가 가능하대. 올해 여름에 유동성 공급 양적 완화. 자, 트럼프 EU 50% 관세 예고 이틀 만에 철회, 7월까지 유예.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EU 50% 때린다 얘기를 했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으름장입니다. EU 무역 대표부랑 전화하려고 이제 몇 시간 뒤에 예정이 있었고, 전화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가 문제야? 좀 기분이 오락가락 하나 봐요. 기분이 좀 안 좋았나 봐. 그래서 SNS 글 올리고 나서 빠른 협상, 좀 긍정적인 협상, 협박성 멘트에 가깝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얘기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틀 만에 철회를 했죠. 7월까지 유예. 그리고 그냥 뭐 단순히 경고성 멘트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의 경제가 어떻고 미국의 경제가 어떻고 주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국 재무부 장관, EU 협상에 성실하지 않아. 이후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자, 베세트 재무장관 멘트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미국 재무장관, 베세트 재무장관이 나와가지고 폭스 비즈니스, 블룸버그 인터뷰 쭉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이거 금방 끝날 겁니다. 트럼프가 윽박 지르는 거예요. 확신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다 글을 올리고 바로 누가 등판을 했냐면 베센트 재무장관이 등판을 했어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등판해가지고 폭스 비즈니스 블룸버그 인터뷰를 착 잡죠. 무슨 뜻일까? 트럼프 대통령이 글을 쓰고 베센트가 등장했다는 건 트럼프가 싸질러온 똥 베센트가 물티슈 갖고 닦겠다는 거예요.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이 언론들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뭐 경제 얘기를 꺼낸다 그러면 푸십니다. 시장 달래기예요. 트럼프 형님 너네도 알잖아. 막말 뱉는 거 알잖아. 왜 그런지 알잖아. 베센트 재무장관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냐면 EU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대. 그래서 경고성 차원에서 50% 언급한 거래. 확실히 멘트를 하죠. 그 와중에 또 독일은 적극적으로 반응 중이다. 독일 총리가 친미. 제가 독일 총리가 이전에 몸담았던 그 비영리 법인 기관이 어딘지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 그 북미, 캐나다랑 미국 해가지고 이제 그 유럽이랑 같이 다리를 놓는. 그렇기 때문에 독일 얘기 쭉 좋게 해주고.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앞으로 몇 주 동안 몇 건의 대형 거래가 발표된대. 근데 이 얘기는 항상 해가지고 못 믿겠어. 이거 얘기 한 2주, 3주 정도 되면 이제 시장이 막 저 거짓말 아니야 할 때 딱 하나 터뜨리고. 그냥 연말까지 쭉 가는 거야 이걸로. 계속 시장. 그리고 또 요 얘기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여름을 지나면서 SLR 규제 완화가 가능하대. 은행들 규제, 국채 살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해주겠다. 그 뜻은 두 번째죠. 올해 여름에 유동성 공급, 양적 완화. 그리고 두 번째, 장기채 금리를 낮춰주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알트코인 불장이 왜 안 나오나요?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은 막 정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시들시들하고 막 이제 기대감이 계속 심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은 왜 상승을 못해요? 좀 속 시원한 미국장도 막 불을 뿜고 비트코인도 불을 뿜었으면 좋겠어. 근데 왜 그게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금리 인하 연기, 양적 완화. 양적 완화는 여러분들 되고 있어요. 글로벌 M2 봐봐. 통화량이 지금 시장에 닿고 있잖아요. 양적 완화 문제는 아니에요. 금리 인하 연기. 유동성 부족? 아니요. 유동성 부족하지는 않아야지. 앞으로 더 나올 유동성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지. 유동성은 지금 이미 시장에 공급을 닫기 시작했어요. 금리 인하. 금리 인하도 맞아요. 근데 금리 인하도 맞지만 금리 인하 이전에 이게 조건이 맞춰져야 돼. 금리 인하가 먼저 우선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금리 인하를 하려면, 금리를 내리려면 이게 돼야 돼. 장기채 금리 그렇죠. 국채 금리죠. 장기채 금리가 높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금리를 못 내리죠? 그럼 트럼프 관세 인상 때문에 지금 장기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됐는데?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베센트 재무장관 나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하죠? 자, 한번 볼게요. 4월 9일 날 트럼프 풋이 나왔어요. 한 달 반 전에. 2달 전에 트럼프 풋이 나왔는데 그때는 미국 증시도 밑바닥이었고 채권 금리도 높았어. 그래서 트럼프 풋이 나왔는데 지금 볼게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트럼프 풋이 베센트 풋이 나오죠? 지금 미국 증시 높아요. 4월 9일 그때보다. 미국 증시는 높은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막 싸지르면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와가지고 막 우리 여름에 뭐 돈 풀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미국이 왜 이렇게 초조해? 미국 주식시장이 좋은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미국 주식이 이렇게 좋으면 트럼프 더 세게 나가도 되는 거 아니야? 베센트 재무장관 나와가지고 경고성 차원이나 뭐 구차하게 막 앞으로 몇 주 동안 대형 거래 또 발표될 거예요. 또 거짓말. SLR 규제 완화 여름에 될 거예요. 왜 그럴까? 시장을 왜 계속 못 빠지게 할까? 미국 주식시장이 아니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국채금리예요. 국채금리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알트코인 불장, 비트코인, 미국 주식 폭등 이 조건이 맞춰지려면 금리 인하도 맞지만 그 금리 인하가 되려면 장기채 금리가 떨어져야 돼요. 국채 금리가. 올해 상반기부터 말했던 베센트 재무장관이랑 트럼프가 얘기했던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져야 된다.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장기채 금리 지금 여기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 그거를 봐야 된다.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재무장관이. 올해 여름에 SLR 규제 완화하면 단기채 좀 차입이 좀 늘어날 거고 장기채 금리 조금 떨어질 거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장기채 금리가 높기 때문에 트럼프 풋은 나온다. 만약에 장기채 금리까지 낮았어. 그럼 트럼프의 언급이나 이런 얘기들, 멘트들은 더 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장기채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쉽사리 못하는 겁니다. 미국도. 자, 트럼프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승인. 미국에 140억 달러 투자할 거. 제가 저번 주 이제 멤버십 방송도 그렇고 제가 정규 방송에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조만간 영국 다음으로 협상, 그러니까 상호관세나 이런 것들 관세 협상 발표될 다음 나라 누가 될 가능성이 높냐? 라고 했을 때 지금 나오는 얘기도 찌라시가 뭐 인도도 있고 그리고 일본도 있고 뭐 한국도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6월 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게 있기 때문에 조금 뒤로 미뤄질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일본 아니면 인도일 건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조금 늦을 거예요. 당분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일본이 지금 7월 달에 참선거, 중요한 정치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도 미국한테 줄 수가 없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가 없어요. 일단은 표심을 얻으려면 일본 국민들한테 좀 다독이고 어떻게 보면 좀 국익에 해당되는 이러한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캐나다랑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캐나다가 얼마 전에 총선거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미국과 막 대립을 했었죠. 일본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7월 달에 참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뜨뜻미지근한 이런 기사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아마도 인도가 되지 않을까. 영국 다음으로 발표될 가능성 높은 국가, 아이폰 공장도 있고 어쨌든 중국의 역할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국가 중에 한 곳이 인도이기 때문에 인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봅시다. 그래서 일본은 7월달 요거 때문에 선거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또 일본이 워낙 또 투자를 많이 해주고 긍정적으로 해줘서 인도 상호관세 유예 끝나는 7월 전 미국과 무역협정 잠정 합의 기대해서 인도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막 찌라시가 나오고 있나 봐요. 가능성은 높겠죠, 인도가. 자, 트럼프 해외에서 만든 애플, 삼성 스마트폰에 6월 말 25% 관세. 으름장 놓쳐. 너네 빨리 때린다. 삼성 스마트폰 너네 반도체 빨리 공장 지어라. 공장 이전해라. 혹은 지어라. 압박하는 겁니다. 자, 트럼프 사람 죽이고 있는 푸틴 용납 못해. 미국 대러 추가 제재 검토. 지금 또 최근 들어서 푸틴이랑 또 사이가 좀 틀어졌나 봐. 그렇게 사이가 좋다가도. 근데 여러분들 뭐 러우 전쟁이 다시 막 뭐 전개가 된다? 그러긴 힘들어요. 이미 지금 어느 정도 또 협상까지도 지금 얘기를 나오고 있고 얘네들이 뭐를 원하는지 이제 카드를 다 서로 만지작거리고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러우 종전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뭐 연기될 수는 있겠지만 종전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랑 뭐 당연히 이런 얘기 하겠죠. 이스라엘 지금 저 모양 저 꼴인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푸틴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유가를 낮춰야겠죠. 자기가 원하는 정책, 뭐 저유가, 저금리, 뭐 고성장, 저환율, 이런 약달러 이런 정책들을 하려면 어찌됐든 간에 원유가가 떨어져야 돼요. 관세 이상 정책도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둔화된 상태에서 해야지 물가가 계속해서 반대로 올라간다? 관세 못 때려요. 그러려면 유가는 무조건 잡아야 돼. 근데 푸틴이 도움을 안 주죠? 쉽지 않죠? 그래서 또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외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투자자들은 여러분들 이런 기사 보고 야, 또 러우 전쟁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또 지정학적 위기가 발발해가지고 또 금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제발 이런 거에 쫄지 마. 제발. 여러분들 정치인들 막 멘트 뱉는 거 한두 번 봐. 관세 뭐 150% 때릴게. 그러다 10% 유예하고 여기에 막 흔들려가지고 또 팬데믹 터진다니까. 코인 이슈님 팬데믹 터지니까 터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코인 투자 지금이라도 시즌 종료인가요? 뭐가 그게 걱정이야? 경기 침체 터진다는데 뭐가 어떤가? 그럴 거면 코인 투자 안 하는 게 맞아요.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건 무서워서 투자할 거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무언가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야겠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전쟁이 다시 발발될지 아니면 팬데믹이 퍼질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상수가 아니라 변수죠. 변수 같은 경우에는 제외시키고 우리가 뷰를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시장 투자는 주식이 됐던 코인이 됐던 팬데믹 무서워서 투자 못해? 경기 침체 무서워서 투자 못해? 전쟁 무서워서 투자 못해? 그럴 거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너무 심해져. 그러면 한 번 더 줄 수 있는 기회가 오는구나. 이해되셨죠? 자, 파키스탄 비트코인 채굴 AI 산업에 2000 메가와트 전력 투입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자, 파키스탄 뭐 AI 산업 전력이죠.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소형원전 좀 얘기를 드릴 건데 우리 정규방송에서 제가 소형원전 유심히 보세요. 멤버십 방송도 그렇고 언제 말씀드렸죠? 한 1년 더 된 것 같은데 23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하시나? 정규방송 보시는 분들 NVIDIA
엔비디아 막 800% 폭등했을 때 여러분들 엔비디아 놓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 돼요. 엔비디아 놓쳤다고 이거 막 울고 질질 짜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말씀드리면서 뭐 말씀드렸어요? 에너지 말씀드렸죠? 아마 23년도일걸요? 엔비디아 폭등했을 때니까 2년 전에 그때 말씀드렸던 게 우라늄, 소형 원전, 원전주들 보셔야 된다. SMR.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멤버십 방송에서 재밌게 한번 들어볼게요. 수요일날 하니까.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억 달러 들어왔네요. 그 중에, 그 와중에 블랙로드 4억 달러 들어왔네요. 좋습니다. ETF 유입 뒤집어진다는 거. 자, 이더리움 ETF 플로우 테이블 아직은 유의미한 유입이 없습니다. 일정 한번 짚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코인 이슈 방송이 진짜 정규 방송만 봐도 돈이 돼요, 안 돼요?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해치충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코인 방송을 생각하면, 무슨 저 알트코인이나 찍어주고 급등하는 거 얘기해주겠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문자 1번 보내라고 하겠지. 그런 코인 방송들을 생각하셨을 건데, 여러분들이 그때는 그냥, 좋다고 하네, 좋겠지라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게, 나중에 1년 뒤, 2년 뒤에는 모든 경제 방송에서 다루고 있죠. 지금 구독자 수 100만 명, 200만 명 되시는 분들 그 유튜브 경제 채널 가보세요. 뭐 다루고 있나? 소형 원전 다루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소형 원전 400개 짓겠다고 행정명령 때렸죠. 1년 뒤, 2년 뒤에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정규 방송만 보더라도 돈 된다고. 누구는 그 내용을 듣고 그때부터 매수에 들어가고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해요. 누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왜 그때 내가 코인이 전에 얘기했는데 생각은 나는데 왜 못 샀을까 후회하고. 근데 여러분들 후회할 필요 없고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돼요. 정규도 충분히 좋아. 맞아. 조금 더 욕심 있는 분들이 이제 멤버십 가입해서 들으시는 거지.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5월 29일 미국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 발표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국내 총생산 GDP 1분기 잠정치 발표됩니다. 잠정치 마이너스 0.32 속보치였는데 회복되지 않을까요? 저는 좋게 봅니다. 살짝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근원개인 소비 지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PPI가 좋게 나왔고 헬스케어 보험, 의료 보험 관련된 포트폴리오 관리 비용도 그렇고 좋게 나왔기 때문에 괜찮다. 5월달은 끝입니다. 이제 6월달 실업률 걱정할 필요 없어요. 11일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 중요하죠. 6월 11일날 CPI 트럼프 관세 인상이 얼마나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지 이거 좀 높게 나온다. 그럼 요거 전후로 좀 흐를 거예요. 전후로 좀 흐를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전부터 좀 흐를 겁니다. 시장은. 살짝 정책에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월가 지금 관계자들도 몰라. 이게 어떻게 나올지. 얼마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거 전부터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한다? 물량을 갖고 좀 홀딩할 가능성이 높다. 차익 실현도 할 거고. 그래서 6월 이거 11일이니까 첫째 주, 둘째 주는 어느 정도 조금 시장에 고요할 거다. 잠잠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7일날 일본 금리 결정 있습니다. 17일날 일본 금리 결정 그리고 연준 금리 결정까지 있죠. 금리 동결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인하 얘기를 해주는지 점도표를 조금 올려주는지 그거를 보셔야겠죠.